네, 광고 끝나는 것 기다리시는 것 좀 지루하시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또 광고도요 들어다 보면 재밌는 것 많이 있고요. 정보 차원도 있고 또 잘 만드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어떤 말씀하시다 말았죠? 제가 사실은 기사를 어제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정말 대통령께서 권성동 대행한테 농담을 섞어서 아이고 뭐 그 때문에 며칠 혼났겠어 진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정말 대통령의 워딩일까 했다면 했다면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싶어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밤중에 막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취재를 좀 해봤더니 좀 뭔가 보도가 잘못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지금 이 상황에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힘 실어주면서 뭐 다 같이 잘해보자라고 하는 게 맞나요? 정치적으로 이게 옳은가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던 내용이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얘기를 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이제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대통령의 생각은 지금 이 체제보다는 비대위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권성동 체제로 계속 가는 것이 옳으냐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벌써 세 번째 사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의원총회를 열어서 재신임 여부를 좀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재신임이 된다면 또 갈 수도 있지만 의총에서 재신임 여부가 부결된다면 그다음에 새로운 지도체제를 만들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서도 대통령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걸로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비행기에서 그런 얘기를 이제 주고 받았는데 일단 뭐 별거 아닌 것 해프닝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팩트 자체가 좀 틀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권성동 원내대표 쪽에서는 뭐 대충 아무것도 아닌 걸로 넘어가는 쪽으로 해석되는 게 좋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아니 그렇게 아니고 약간 좀 불편한 표정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전달을 한 것이 팩트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 팩트인지 그게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어도 그게 팩트일 것이라고 믿을 만한 게 지난번에 박순애 부총리 임명장 주면서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가지고 그냥 공격받느라고 애썼다 이렇게 얘기를 대통령이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미뤄봐서 뭐 욕 받네 뭐 이런 정도로 했을 수도 있겠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대통령의 워딩과 관련하여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버전이 돌고 있다는 것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 정치하는 식으로 기자들에게 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버전의 이야기들이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것이고 결국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메시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 메시지 관리가 안 되는 것이 그대로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이 되면서 그야말로 상황은 엉망진창, 자중질환 뭐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이 정도라면 이건 정말 매우 심각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거짓말이 드러난 상황은 우리가 과거에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보듯이 다른 것 다 떠나서 거짓말한 게 제일 큰 문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 그냥 농담 섞어서 며칠 고생했네?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 과연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고 그래요. 그렇게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실까요? 저는 우리 국민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댓글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요. 유부자님, 권성동 대표에게 며칠간 고생했다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사진 찍힌 것이 작전이었다는 뜻입니까? 실수라고 한다면 권 대표에게 질책을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이런 지적 주셨고요. 민현주 의원. 네. 칭찬할 일은 아니잖아요. 칭찬할 일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조금 정치적으로 좀 봐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대통령께서 많이 당황하고 사실은 저는 좀 화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화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런데 그걸 공개적으로 권성동 지금 직무대행에게 원내대표이면서 직무대행에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발언을 하는 순간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 지도부는 무너지는 거고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권성동 직무대행에게 뭐 좀 질책에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공개적으로는 빨리 대통령이 이걸 다듬고 보듬어서 빨리 봉합하는 지금 그 수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그 차원에서의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장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당내 정치인들이 그거를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꾸 해석해서 언론에 자꾸 여러 버전을 보내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사실 오늘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했는데 평소 같으면 이게 이제 탑 뉴스가 될 정도입니다만 지금 뭐 워낙 고래하고 상어 얘기를 하느라고 이런 고등어급은 톱 뉴스도 지금 안 돼요. 제가 보기에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안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게 이제 언론에 나갔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정무수석이 항의 전화하는 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그런 뉘앙스로 저는 이야기했을 거라고 봐요. 그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상황이 비대위라든가 어떻게 새롭게 지도부를 재구성하려면은 이준석 대표하고 좀 한판 떠야 돼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완전 고리가 아니고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의 그 사법적인 문제가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다음 지도부를 윤핵관들 중에 누구를 세운들 권성동 원내대표보다 특별히 잘할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진영 교수 보시기에 배현진 최고위원 사퇴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윤핵관 내에 일부 강경파들의 일단 선제 공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현진 최고는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각을 세우고 있는 사이입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장제원 의원하고 가깝지 않겠나라는 해석이 되고 빨리 이준석 대표를 완벽하게 내치고 새로운 비대위라든가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자라는 물꼬를 한번 트겠다라는 뭐 그런 의도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제원 의원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편 아닙니까? 원래 그 제가 농담 비슷하게 합니다만은 우리 모두 카인의 후예입니다. 형제라고 해놓고 싸웁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더 헷갈린데 최수영 컨설턴트가 해석을 오늘 갤럽 여론조사 발표됐잖아요. 저는 이제 이게 저는 정말 발화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 지지율 20% 들어갔는데 소개를 일단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그거를 네. 소개를 못해드리고 갤럽 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니까 어제까지 조사한 거죠. 이 문자 파동의 그 여파가 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20%대 진입했습니다. 28% 나왔는데 지난주보다 3%포인트 빠진 겁니다. 잘하고 있다가 28%, 잘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62%,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올랐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47, 긍정평가 40 더 높았고 광주 전남에서는 긍정평가가 9%에 불과했습니다.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평가가 낮았는데 유일하게 70대 이상에서만 긍정 48, 부정 34 높았습니다. 70대 이상에서만요. 이유는 뭐냐? 직무 수행을 잘 못한다고 응답한 이유. 역시 인사 문제가 21%로 가장 높았고 경험, 자질 부족, 무능 8%, 경제, 민생을 살리지 않음 8%, 독단적, 일방적 8%, 경찰국 신설 4%, 내부 총질 문자 파동으로 인한 여당 내 갈등도 3% 이렇게 부정평가로 꼽혔고요.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36, 민주당이 36% 같은데 민주당은 오른 거고 국민의힘은 내려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3%를 말씀드리고자 한 거예요. 예. 왜 이걸 꺼내느냐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그나마 이제 20대까지 30대 선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3%가 빠졌는데 권성동 문자 메시지 파동이 3%예요. 그리고 이 국민의힘 지지율도 3% 빠졌어요. 고스란히 3%가 민주당 이동했어요. 36대 36 동률됐어요. 그러면 저는 이 임계점이 무너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지표가 주는 시그널을 볼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향후 의총이 열릴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는 결자 해지밖에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비대위라는 게 저는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좀 사실 어울리지 않은 단어긴 했었어요. 왜냐? 대선 지선을 연속으로 이긴 정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든다? 이건 정당 역사에 없는 일이고 이거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자기 부정 행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용인되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로 비상 상황입니다. 정말로 지금은 비대위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거 왜 비상사태라고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미 비상에 접어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다음 주 초가 아마 이 변곡점이 될 것 같고요. 당이 어떻게 수습의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휴가를 돌아오신다면은 곧바로 8.15가 이제 이어지고 저는 제가 보기에 이미 경추사의 초안 작업은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방향성 어떻게 잡느냐 이거는 좀 다음 주 초가 저는 변곡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 휴가 가는 걸 두고도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늘 코로나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세게 당부를 하셨는데 말에 별로 힘이 안 실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하고 다음 주에 휴가 가신다고 하지 않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그리고 100일이 안 됐거든요. 오늘이 81일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취임 100일 전에 물론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동등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취임 100일이 안 됐고 아직 그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라든가 국정 비전이라든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뭐 경제 당국을 헤쳐 나가겠다라든가 이런 이른바 이제 총체적인 비전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그냥 휴가를 가도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무엇보다 지금 뭐 정쟁밖에 없고 정치가 실종된 이런 마당에 그냥 휴가를 가도 될까? 휴가 가서 마음이 편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휴가 다녀와서 뭔가 대통령실을 바꾸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분석은 가능하겠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지금 이제 딱 2달 갓 넘은 대통령인데 일하기 굉장히 바쁘실 텐데 휴가를 가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대통령이 휴가를 가야 이제 아래 사람들도 휴가를 가고 또 휴가를 가는 것은 필요하죠. 그리고 또 경기 진작 차원도 있다고 얘기합니다만은 지금 뭐 워낙 어렵고 지금 취임한 지 100일도 아직 안 됐으니까 몇 년 중에 이런 경우에 아시다시피 나는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휴가 가야 되지만 좀 미루겠다. 그렇지만 장관들은 맘 놓고 가시라.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대통령이 휴가 가시는 부분은 전 잘 결정하신 거라고 봐요. 지지율 올라갈까 봐? 아니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 대통령실도 당도 한 템포 좀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권성동 물론 원내대표가 공교롭게도 이제 3번의 이제 이런 실수 때문에라고 당이 지금 많이 위기에 빠지긴 했지만 그럴 때일수록 저는 그래서 지금이 쉴 때냐 휴가 갈 때냐 24시간 일해도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럴 때 오히려 한 템포 쉬고 좀 다시 돌아보자. 예. 아까 우리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작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휴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휴가 갔다 와서 정말 국민들의 의견을 좀 잘 네. 듣고 개편할 것 개편하고 또 특히 지난번에 최수영 컨설턴트 말씀하셨던 것처럼 8.15 경축사에 제2의 취임사에 예. 준하는 그런 뜻을 담아서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건 좋은 휴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 더 첨언하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위기는 지지율의 위기뿐만 아니라 사실 현실 위기도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정치적으로 통상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은 상대 또 후보가 소멸하거나 상대 정당이 좀 위축됩니다. 그런데 이번만 케이스가 달라요. 상대가 더 강력하게 지금 8월 28일 좀 살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강력한 상대가 존재하고 있는 데다가 의석수로 대항하는 제1야당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대통령께서 지금 뭘 밀어붙이거나 국정 동력을 가지고 뭘 추진하고자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정무적 고려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 현실 인식을 만일 휴가 때 갖고 돌아오신다? 그럼 저는 대단히 저는 앞으로 좀 그 스탠스가 바뀌는 좀 유용한 휴가가 될 수 있을 거로 봐요. 그러니까 저도 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찰의 시간 필요합니다. 재충전의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한번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지도를 새로 그리는 것도 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좀 유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워낙 상황이 위중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칼럼인가요? 제가 봤는데 뭐 참 이런저런 지적들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뭐 100일은 안 됐지만 싹수가 출범 석 달도 안 됐다고 싹수를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이런 칼럼을 썼더라고요. 아무튼 뭐 정말 그런 좋은 좀 기회를 삼아야죠. 자, 아까 배현진 최고위원 얘기를 잠깐 하다 말았는데 지금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이준석 대표는 지금 저렇게 지방 돌면서 전국 노래자랑 하고 있고 당 내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대행을 맡아서 좀 강하게 쥐고 가면 그나마 좀 수습이 될 텐데 계속 사고나 치고 있고 이거 이래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완전히 싹 그냥 지금 그만두고 새로 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판에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거를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자 내가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 전부 다 이번에 새로 정리합시다.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신호를 보낸 거죠. 그럼 그 이후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그 지도부가 붕괴가 되고 지도부가 이제 공백 상태가 되려면은 두 가지 방법, 과반이 무너지거나 혹은 전체가 다 고리가 돼야 된다고 하는 이제 이게 해석이 이게 엇갈립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알기로 당 기조국의 해석은 전체가 다 이게 고리가 돼야 최고위원회가 붕괴가 돼야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고위원회의 균열이 생겼다는 거.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나올 두세 명의 혹여나 다른 분들의 추가 사퇴가 있다. 이거는 뭐 과반이냐 뭐 전체 붕괴냐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리더십이 공백 상태에 접어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이거는 뭐 법령에 상관없이 이미 정치적으로 붕괴가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새 살 지도부를 저는 구성을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사이 취재했을 때 그 2명이 더 사퇴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 조수진 최고, 윤영석 의원 두 분이 사퇴를 고심 중이다라고 들었고, 근데 이제 조수진 최고가 좀 더 생각할 시간을 달라 주말까지, 그래서 주말 이후에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이어서 좀 늦어지는 분위기다. 그러니까 원래는 배현진 최고뿐만 아니라 세 분이 동반 사퇴를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여러 이제 당 내부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들 때문에 우선 배현진 최고가 던지고 시그널을 보내고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이 결단하고 그다음에 이 흐름이 계속 갈지 아닐지를 좀 두고 봅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이번 주말 사이에 목화 상당히 많은 토론이 내부 토론이 있을 걸로 보이고 일정 정도 되면 다음 주 초에 의총이 있을 걸로 보이고 의총 이후에 권성동 대표에 대한 재신임 여부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대위 여부가 또 수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결국은 그러면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 휴가 기간이 어떤 숨고르기 기간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당이 정비된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갈까 이런 좀 의심이 드는 게요. 지금도 친문인데 지금 이 비대위라든가 당을 재구성하자고 하는 분들은 좀 더 친윤이에요. 강성 윤핵관들이 하고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는 당을 재구성한다고 해서 뭐 지지율이 오를 거라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예를 들자면은 뭐 오세훈계, 홍준표계, 유승민계 이런 뭐 중도 우파적 이런 분들이 뭐 주력을 형성해가지고 당을 재구성한다면 모르겠지만은 전혀 그런 분들이 지금 당내 영향력이 제가 보기엔 전혀 없고 친윤에서 누가 더 친윤이냐 이런 식의 경쟁하는 상황이면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민현주 의원 보시기에는 당이 완전히 이렇게 지도 체제를 새로 바꾸는 조기 전당대회나 비대위로 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비대위로 갈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오늘 오전부터요. 제가 들은 얘기가 이제 초선들 중심으로 비대위 전환 촉구 성명서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 거의 20명 가까이 사인을 했다고 듣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장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 날 의총이 되면 이 초선 의원들이 아마 계속적으로 발언을 할 것 같아요. 지금의 당 상황은 안 된다라고 볼 것 같고 그리고 뭐 다 아시지만 24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의 지지율 상태가 유지가 되면 지금 현역 의원들은 거의 총선에서 특히 수도권은 굉장히 위기입니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아마 비대위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힘을 받을 것인데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새로운 지도부가 될 것이냐 이제 그게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의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다음 전당대회든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도 사실은 뭐 지금 이 당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있다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정상 체제로 가는 기간하고 비대위 기간하고 어떤 게 더 많아요? 지금 비대위를 가게 되면 또 4, 5개월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와요. 그래서 당의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고 좀 죄송한 심정인데요.
빨리 좀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네, 전화가 많이 극한 직업 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꼭 그런데 방송 출연하는 날만 또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다른 날도 그래요 요즘에. 예, 사실 뭐 민주당의 전당대회 앞두고 대표 후보 3명 뽑혔는데 이 얘기는 하지도 못했네요. 이재명 의원이 예. 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네, 오늘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요. 제작진이 뽑은 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프리카님 오늘 선정이 되셨습니다. 나침반에 케이스만 있고 바늘이 빠진 국정 현실이 답답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 배를 타고 있는 걸까요? 그런 걱정하시죠. 네, 그리고 아까 공무원 데리고 노량진 가는데 컴퓨터 켜서 유튜브 개설하셨다는 유린빌리지님 당첨되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인가요? 한 분 더 있습니까? 예. 김여름님, 공능제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공능제 아세요? 공감 능력 제로라는 뜻인데요. 대통령실의 해명이나 이전 노동자, 경찰들에 대한 발언들을 보면 공능제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이 세 분께 저희가 준비한 소정 선물 BACC 치킨 쿠폰 그리고 자연제휴 화장품 글래모의 선크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메일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셔야 발송이 되니까요. 유튜브 오른쪽 아래 보면 더보기 할 수 있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당첨자 가운데도 아직 메일 안 주신 분들은 메일 발송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8월 5일부터 매주 금, 토, 일 강릉에서 열리는 아이스쇼 보고 싶으신 분들도 이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냥 선착순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앵커님 해주신 잠깐만 네. 한 가지만 10초만요. 제가 지금 방금 문자를 받았는데요. 국민의힘 원내 행정국에서 온 건데 월요일날 의총 소집 계획은 보도와 사실 다르다. 계획 없다라고 지금 문자가 와서 제가 이거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빨리 잡아주셨어요. 네. 그러면은 의총 안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 얘기까지는 없습니다. 네. 요청을 해야 될 때인 것도 같은데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 민현주 전 국회의원,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박진영 숙명여대 개건교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말인데요. 요즘 코로나가 또 다시 확산세입니다. 주말에 특히 좀 신경 써주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